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쾌한 이코노미스트의 스마트한 리포트 요약 3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많이 인용했네요. 최근에 미국에 위치한 세계적인 국제기구들 중에 하나인 IMF 통계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다음 위기 때 어디가 가장 위험할 것인가, 즉 위기의 진앙지 역할을 할 곳은 세계 어디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불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저 역시 최근에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불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언제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죠. 올해 온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주된 의견들은 내년 혹은 내후년. 근데 사실 저는 1년, 2년 뒤에 일을 예측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잠재적 위협이 있고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가, 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어디를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IMF에서 Mapping the World's Financial Weak Spot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냐, Weak Spot. 좋은 자료 같습니다. 이번 위기는 어디서 올 것인가 모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Weak Spot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스템 안의 취약 지점, 그리고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위험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냐?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디가 모래밭 위고 어디가 튼튼한 암석 위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부채, 금융기관의 대출과 예금 만기의 불일치, 그리고 높은 해외 부채에 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다른데 돈을 빌려올 때 국내에서 조달 못하고, 왜냐면 국내에 돈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돈을 왕창 빌려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돈 돌려줘, 나 상환해줘 라고 말하는 순간 위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1997년이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해외 부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부채 비율, 그리고 더 나가서 대출과 예금의 만기 불일치 문제, 마지막으로는 만기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20년짜리 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면 아무리 위기 터진다 그러더라도 사람들이 돈 상환해달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으면 위험하죠. 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모래밭이냐 했더니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첫 번째가 여기다.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시장 부채, 가계부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대의 취약 지점은 미국 기업 부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 회사채, 전환사채 혹은 각종 이외에서 파생된 여러 채권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들이 신용등급이 낮다. 그리고 신용등급은 낮은 주제에 더 많은 부채를 우호적인 금융시장 여건에 힘입어서 찍어내고 있다. 이게 제일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5개 국가 그룹으로 나눠서 6개 섹터에 대해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건 빨간선이죠. 그죠? 그리고 가장 위험이 낮아 보이는 것은 파란불, 파란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표시했습니다. 자, 어디가 가장 안정적인가? 여기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가 선진국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선진국인데 선진국 경제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은 어디냐?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은행권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그 밖의 신흥국에서 또 가장 안정적인 곳은 어디냐? 차주들 리스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아무튼 여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위험한 데부터 보시죠.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냐? 여기죠. 국가부채, 소버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국가부채도 국가부채지만 여기 바로 기업들 부채가 많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들 문제들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밖의 선진국, 한국, 일본이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 여기 굉장히 건전한 지역인데 이 전체 모든 경제구역 중에 가장 건전한 곳이 미국, 일본 등 기타 선진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쪽, 역시 가계부채가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해 가을에 비해 지금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어디냐? 예, 당첨됐습니다. 중국이네요. 제일 먼저 기업 부채도 많고, 그 다음 두 번째 가계부채도 늘고, 세 번째 은행도 부실하다.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이게 이제 바로
네, 그림자 금융이죠. 다른 신흥국들, 뭐 터키, 브라질 이런 데들은 여기죠. 소버레인 리스크.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면 딴 데는 상대적으로 건전한데 중국은 6개의 세부 섹터들 중에 무려 4군데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부채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최근이 얼마나 급하게 늘어났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유로 지역의 정부 부채가 가장 위험하다. 그죠? 국가 부채들 중에서는 유로가 제일 걱정이다. 유로 지역 이외에는 가계 부채가 걱정이다. 그리고 중국은 비은행 금융기관 등 여러 군데 취약 지점이 존재한다. 아시겠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봐야 되는 통계들, 어디서 나오는 통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 구간, 후보군들을 오늘 일람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약 지점을 알게 되면 정책 당국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 문제의 발생 원인을 미리 차단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부실하다, 자본 확충, 정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채를 억압해야죠. 그리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억제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LTV, DTI를 비롯한 가계 부채 관련된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이거 몇 번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 속에서 저는 가계의 부채 증가에 의존하는 경기 부양 또는 경제의 성장 전략보다는 이렇게 기업이 투자를 하려 들지 않고 가계의 부채가 과다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취약 지점에 대한 IMF 보고서 등을 그동안 쭉 참고하면서 내렸던 생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